안녕하세요. 스킬툴입니다. 오늘이 멤버십 전용 영상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스스로도 어떤 영상을 제일 먼저 올릴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 또 여러분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주제를 좀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는가 하고 여쭤봤더니, 이제 제일 많이 답하신 부분들이 이제 스트로크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올려달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으로 스트로크 중에서도 이제 팔의 운동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좀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영상을 자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각자마다 이제 뭐 수준의 차이들이 조금씩 있을 테니까요. 개인 핸디캡 수지 지점들이 좀 높으신 분들은 '아하.' 하고 바로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초보 단계나 아니면 인제 중급 단계에 인제 막 들어가신 분들은 몇 번씩 좀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아,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당구를 즐겨 가시는 과정에서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 자신만의 스트로크들을 만들어 가시다 보면 사실 이 테이블 안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공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반복해서 많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는 공을 받자마자 그냥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스트로크의 모형들을 각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어야지만이 그 공을 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8회 운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로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큐를 가지고 치고 있는 이 8회 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팔에는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절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어깨 관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팔꿈치 관절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손목 관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상박을 가지고 치시는 공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팔꿈치 관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하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공을 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손목 관절을 사용하게 되면 손을 이용해서 공을 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게 손목 관절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 어깨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상박, 팔꿈치, 하박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손목을 축으로 손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고, 그다음에 손으로 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쳐 주시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 우리가 마지막에 이 손에 있는 손가락들에 있는 관절들을 잡아주면서 큐를 잡아주면서 공을 치게 되기 때문에 이 손목을 이용을 해서 손을 움직이는 단계에서는 웬만하면 이 큐를 쥐고 있는 그립들이 좀 풀어져 있는, 루즈하게 풀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다 해서 뭐 큐를 이렇게 잡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 이 합곡은 큐하고 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들을 좀 떨어뜨려 주시고, 그다음에 손목의 스피드를 이용을 해서 앞뒤 전진 운동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그립을 잡아주는 형태로 공을 치시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루즈한 상태가 되더라도 엄지, 검지를 이용한 코킹은 걸려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팔꿈치를 축으로 해서 하박을 이용을 해서 공을 치는 경우가 있겠죠. 인제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상박까지 라인을 고정을 시켜 준 다음에 팔꿈치를 축으로 뒤로 하박을 뒤로 움직였다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공을 치는 경우가,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인제 손목을 이용하는 경우에 손으로 쳤는데 이때는 이제 하박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큐를 쥐고 있는 그립의 형태는 가급적이면 꽉 쥐는 형태를 만드셔서 손을 이용해서 다시 거기서 가속을 주는 이런 형태를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동작, 즉 손으로 치는 동작과 하박으로 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그립이 전체적으로 엄지검지 코킹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도 전부 다 큐를 감싸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꽉 쥐시라는 건 아니고요. 부드럽게 감싸지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하방만 이용해서 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깨를 이용해서 상박을 이용해서 치는 공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손목, 하박, 팔꿈치까지는 그대로 고정을 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어깨축을 이용을 해서 이 상박이 이렇게 움직이게끔 만들어 주시는 동작이 되겠죠. 이때의 그립의 체결은 더더욱 강력하게 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상박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립은 더욱 강하게 체결이 이루어진다. 코킹이 걸려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도 큐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힘이 들어가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어깨를 이용해서 상박만 이용해서 이렇게 공을 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을 이용을 해서 공을 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각각의 이용하는 관절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가 모습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큐를 쥐고 있는 그립의 형태도 조금씩 달라진다 라는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스트로크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 세 가지의 스트로크는 그럼 과연 뭐가 다른 것이고, 그리고 그 스트로크에 따라서 친 공은 어떤 성질이 달라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다뤄볼 건데요. 그거에 앞서서 이제 이 스트로크를 우리가 좀 설명하기 편하게 편의상 제가 번호를 매겨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목을 축으로 우리가 손을 이용해서 치는 스트로크를 1번 스트로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팔꿈치를 이용해서 하박을 가지고 치는 스트로크를 2번 스트로크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를 이용해서 상박으로 치는 스트로크를 3번 스트로크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1, 2, 3번 이 스트로크를 가지고 우리가 한 두 가지의 척도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트로크의 크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트로크의 크기가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가라는 걸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3번 스트로크의 크기는 제일 크겠죠. 그다음이 2번이 클 거고 1번은 제일 작은 스트로크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척도는 스트로크의 스피드인데요. 스피드가 어떤 것이 빠른가? 그러면 반대의 순서가 나오게 되겠죠. 1번 스트로크가 가장 빠르고, 그다음이 2번이 빠를 것이고, 3번이 가장 느린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로크의 크기와 스트로크의 속도라는 척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1, 2, 3번 스트로크를 정의를 내려보면, 1번 스트로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크기는 작고 속도는 빠른 스트로크가 되는 것이고요. 3번 스트로크는 크기는 크고 속도는 느린 스트로크가 되죠. 서로 정반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스트로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2번은 1번과 3번의 중간에 있는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번 같이 이 스트로크의 크기가 작고 속도는 빠른 스트로크를 우리가 이제 보통 쇼트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3번과 같이 스트로크의 크기는 크고 속도는 느린 스트로크를 롱이라고 표현을 하고, 두 개의 중간에 해당하는 2번 스트로크는 그냥 보통 노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클럽에 가서 고점자의 조언을 좀 듣거나, 아니면 뭐 프로라든가 여타 레슨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레슨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이 1번하고 3번은 웬만하면 좀 하지 마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안 좋은 거야. 손목 쓰지 마. 어깨 쓰지 마. 상박 쓰지 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레슨 과정에서 배치 형태하고 어울리지 않는 배치에서 사용을 하시면 쓰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일견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절이 세 개의 관절들 중에서 이 손목하고 어깨 관절은 이 회전이 가능한 관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하, 전후, 좌우 어디로든 이 보낼 수 있는, 방향성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관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로크 과정에서의 어떤
그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 비틀지 않고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손목을 쓴다든가 어깨를 쓰게 되면 그런 방향성을 순간 놓쳐버릴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다는, 저점자일수록 그런 이 방향성을 놓치는 과정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쓰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해서 나쁜 것은 아닌 것이다. 내가 그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사용을 하는 과정은 배치와 어울리는 형태의 스트로크일 때 사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어깨를 안 써야 되는 건 아니고, 팔꿈치를 써야 되고, 손목도 써야 되고, 손도 써야 되고, 다 써야지만이 강한 공이 가면서. 근데 투수의 자질이라는 건 또 제구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큰 팔을 다 사용하면서 얼만큼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근력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선수와 우리의 차이가 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당구를 치시면서도 사실상 우리 몸에 달려있는 관절을 뭘 써도 상관은 없는 것인데, 문제는 내가 그 관절을 사용하면서 생기게 될 수 있는 단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추고 있느냐라는 게 선결 조건으로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스트로크부터 보면 스윙의 크기는 작고 빠른 스트로크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공이 멀리 가는 공은 아니지만 날카롭게 도는 공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력이 많이 생기는 공들을 1번 스트로크를 통해서 만드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3번은 스윙의 크기가 크고 속도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묵직하고 앞으로 나가는 공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진력이 담기는 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항상 공의 운동이라는 건 전진력과 회전력 둘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더 필요한 것인가, 그건 이제 배치가 결정을 해주는 것이고, 그 배치에 따라서 어울리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골라내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공과 일족구의 관계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이족구는 이쪽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뭐 분리도 더 크게 내는 게 유리하겠지만, 어떤 한 원 쿠션 도착 지점을 예상을 했을 때 회전이 최대한 많이 발생해야지만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다면 이럴 때는 1번 스트로크에 어울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스트로크를 쳐야 되니까 손목을 축으로 이용을 해서 당점을 주시고 이렇게 쳐주시면 얘가 회전을 먹고 오는 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만약에 이족구가 뭐 이런 식으로 서 있다. 이런 식으로 서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물론 두께도 얇고 뭐 때에 따라서 역회전도 주셔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1번 스트로크를 사용을 해서 이 공략을 하겠다라고 하면 득점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스트로크 자체가 회전을 만들어내는 성향의 스트로크를 가지고 공을 치시는 거기 때문에, 역회전을 줬다 하면 역회전이 늘어나는 성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좁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냥 나가는 공이, 회전이 죽지 않고 나가는 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께를 좀 평범하게 쓰고 역회전을 갖고 친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어깨를 축으로 3번을 가지고 이렇게 쳐 주셔야지만이 공이 충분히 구름 성질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스트로크라는 게 그냥 뭐 어떤 배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이건 1번으로 쳐야 돼, 이건 3번으로 쳐야 돼, 이런 이 직관적인 판단이 나오고, 그리고 그 판단과 실제가 일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익히셔야 됩니다. 뭐 배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섰다고 칠까요? 그러면 지금 충분히 코너를 들어와도 옆돌리기가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데서 코너를 향해 오다 보면 이족구가 걸릴 테니까 이런 곳에서 와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두께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입사 대비 반사각이 현저하게 꺾여야 되니까 역회전을 줄 수밖에 없다. 그 두께와 당점은 정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반사 이후에 이 나머지 득점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 공이 구름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역회전이 계속 회전으로 날카롭게 있어야 되는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스트로크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구름으로 바뀌면 되죠. 그래서 이 두께를 보시고 구름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아 3 번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역회전 주시고요. 두께 보시고, 예, 3번 스트로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쳐 주신다면 이제 구름으로 바뀌었으니까 득점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인제 이적구가 이렇게 중앙에 서 있어요. 같은 공인데 이렇게 서 있다고 쳐 보죠. 물론 뭐 이쪽으로 옆돌리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서 있다고 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구름으로 아무리 바뀐들 흘러나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2, 3, 4 에서도 계속해서 회전이 역회전이 살아 있어서 옆돌리기가 아니라 데우기 형태로 가서 맞아야지만이 득점이 가능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차피 입반사각은 이런 데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나머지는 여기 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회전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의 스트로크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1 번이 돼야 되는 거다. 그럼 두께 당점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인 거고 스트로크만 1 번으로 바뀌어서 아까는 3 번이었는데 1 번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쳐 주신다면 태우기가 만들어져서 득점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다. 즉 1 번인지 2 번인지 3 번인지는 배치가 결정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나는 그 1 번, 2 번, 3 번의 정확한 특성을 내가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배치를 봤더니 내가 공략 가능한 두께와 당점 조합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런 스트로크를 가미를 해 준다면 이 공이 훨씬 득점하는 데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신 다음에 반복되는 연습 과정을 통해서 내 판단이 옳은가 그른가, 내가 뭔가 실수를 했으면 다시 피드백을 하셔서 다시 고쳐 가시고 '내 판단이 맞았다.' 생각이 드신다면 계속 반복해 연습하시면서 득점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을 겪어 가시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 팔 안에 스트로크라는 게 자연스럽게 탑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을 좀 종합해 보면 1번 스트로크는 스트로크의 크기는 작고 속도는 빠른 스트로크이라 회전을 만드는 데 유리한 공이 되는 것이고 3번 스트로크는 스트로크의 크기는 크고 속도는 느린 공이라 전진력, 구름을 만드는 데 좀 유리한 공이다. 그리고 2 번은 그것이 적절하게 믹스된 공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1 번, 2 번, 3 번에 대해서 '이 스트로크에 따라서 공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어렴풋이라도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구가 재밌는 것이 인제 사실 이제부터예요. 그러니까 스트로크라는 게 1 번, 2 번, 3번 이렇게 독자적으로 떨어져서 하나씩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제 이 1 번, 2 번, 3번 이 아이들이 서로 간에 애드온이 돼 가지고 스트로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번으로 시작해서 2 번으로 끝나는 스트로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되죠? 손목으로 리드해서 하박으로 치는 스트로크가 되는 거죠. 1 번은 손목으로 시작해서 손으로 치는 공이었는데 1 번으로 시작을 하니까 손목으로 리드는 합니다. 근데 2 번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으로 치는 게 되죠. 그럼 이때는 손으로 치는 동작은 없고 하박만 가지고 치는 동작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됩니다. 근데 다시 스윙의 속도를 가지고 보면 손목으로 리드를 했으니까 속도가 어떤 거예요? 가장 빠른 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칠 때에 사용하는 거는 하박을 사용하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한 속도보다 나중에 속도는 어떤 거예요? 느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르게 시작해서 느리게 끝나는 공이 이 스트로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죠? 감속 리듬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2 번으로 시작해서 1 번으로 친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팔꿈치를 시작으로 하박으로 리드를 해서 손으로 치는 게 되는, 그러면 얘는 출발하는 속도는 느리고 마지막에 치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가속이 되는 거죠. 그럼 감속이 된 공은 내가 친 공이 어떻게 되죠? 회전이 늘어나는 성질이 없이 죽는 공의 형태가 만들어질 테고 가속으로 친 공은 회전이 늘어나서 살아나는 공이 만들어집니다.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돌리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회전을 가지고 아무리 두껍게 쳐도 회전이 늘어나기만 하면 충분히 맞힐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시면 돼요? 2번으로 시작해서 1번으로 끝나는 공을 치시면 무회전을 줬다 하더라도 가속이 이루어지면서 회전이 생길 테니까 무회전 주시고 2번 시작해서 1번으로 이렇게 친다. 이렇게 쳐주시면 공의 회전이 생기면서 맞는 공이 나옵니다. 왜 이런 동작을 해야 되냐? 비거리가 멀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결국엔 팔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이고 스윙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커지는 동작들, 큰 동작들 중에 스트로크를 통해서 힘을 줘야 되는 아니면 가속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과정을 맨 뒤에 둬야 되는 거냐 아니면 맨 앞에 둬야 되는 거냐 이런 거를 아셔야 이 공이라는 게 이 성질이 변하면서 득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공이 뭐 이렇게 서 있어요. 배치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만약에 서 있어서 '내가 세워치기를 쳐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은 원쿠션 반사 이후에 회전이 생기는 순간 끝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회전이 안 생겨야 되는 공이니까 1 번으로 시작해서 오히려 2 번으로 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더더욱 나간다면 3 번까지 사용을 하시면 더 많이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되죠? 스트로크의 스피드가 처음이 이렇게 빠르고 나중에 이렇게 넣어주는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이 공이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목이 자꾸 잠기네요. 이번에는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한번 더 펼쳐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상상의 나래를 한번 더 펼쳐 보시는 거예요. 뭐냐면 세 개를 다 해도 한번 시켜보자. 1 번으로 시작해서 2 번을 거쳐서 3 번으로 끝나는. 그리고 인제 스트로크를 머릿속으로 그려 보시는 거죠. '어 자꾸 빠르게 시작을 하네. 자꾸 빠르게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좀 더 크고 느린 게 뒤에 달라붙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더 크고 더 느린 게 뒤에 달라붙어 있네.' 그러면 스트로크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엄청 큰데 속도는 빠르게 시작해서 점점 느려지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거구나. 점점 느려지는 형태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렇게 되면 빠르게 시작해서 느리게 갔으니까 공은 갈수록 더 죽어지는 죽는 공이 만들어지겠구나. 튕기고 꺾이고 꺾이고 막 이런 공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공이 뭐가 있을까?' 인제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뭐 이런 공들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공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 있는 공들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대회전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튕기고 꺾고 해서 직접 맞추는 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러면 '아 스트로크가 어떻게 되는 거지?' 빠르게 시작하고 던져지고 하박이 던져지고 상박까지 던져지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껍게 보시고 당점이야 회전은 필요 없으니까 하단만 주시고 그리고선 빠르게 시작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던졌다 그러면은 꽤 죽어가는 공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상상은 했는데 치는 과정에서 뭐 공이 이렇게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뭔가 치는 과정에서 중간에 원래 그 플로우대로 가야 되는 그 동작을 내가 어디선가 못하고 있구나. 아마도 일본의 영향에 여러분들은 점수가 낮으실수록 잘하시는 건 일본을 아주 잘하시니까 그냥 일본만으로 그냥 꽝 치면서 손으로 세워 가지고 2 번, 3 번이 들어갈 틈을 주지를 않으시니까 이런 공들이 안 만들어지고 오히려 살아나는 공들이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이번에는 한 공이 만약에 이렇게 섰다고 칠까요? 이렇게. 똑같은 공인데 이렇게 섰다고 칠까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섰다고 칠까요? 네. 그러면 역시나 이건 분리는 내 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어때요? 회전이 엄청 많아야지 되는 공이잖아요. 지금 뭐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러면 아까 친 1, 2, 3 번으로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전이 있어도 이렇게 작은 가으로 밖에 못 오죠. 왜? 죽이는 스트로크였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3 번으로 시작해서 2 번을 거쳐서 1 번으로 끝나는 스트로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상을 해 보시는 거예요. 크고 느리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작고 빠른 게 달라붙어 있고 맨 마지막에 제일 작고 빠른 게 달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크기는 되게 큰데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상상을 그림을 그려 보시고 그걸 스트로크를 통해서 자세 옆에서 만들어 보시는 거죠. 느리게, 느리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이렇게 좀 더 작고 빠른 게 달라붙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빵 아주 짧고 빠른 게 있다. 그럼 두께 보시고요. 두껍게 보시고 회전 주시고 그리고 그 스트로크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가서 이렇게 빵 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쳐 주시면 와서 맞는 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실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공들이 제일 쉬운 공들은 그냥 1 번, 2 번, 3번 독자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공을 칠 수 있으면 되게 쉽지만 때에 따라서는 세 가지의 스트로크가 서로 달라붙으면서 애드온이 되면서 스트로크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야지만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걸 지금 전체적인 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기본적인 스트로크들부터 시작해서 애드온이 되어 가는 것 그리고 아주 극상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스트로크들까지 인제 전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라는 게 뭔지 전혀 이해도 못하고 계시고 그냥 그 막연함으로 있었던 것들이 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구분을 짓고 그리고 그 각각 구분 지은 것에 따라서 어떤 성질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얘와 얘가 만났을 때는 어떤 성질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아웃라인을 그려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개념적인 설명을 해 드린 거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공들을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선택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다양하고 많은 배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스트로크적인 차원에서 하나하나 익혀 나가실 수 있도록 자료들을 계속 업로드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 내용은 어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정말 이걸 '내가 머리로 이해를 했어.' 해 갖고 타석에 서셔서 '아 이건 몇 번하고 몇 번 더해 갖고 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그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를 보시자마자 '아 이건 몇 번짜리구나.'라는 게 그냥 딱 떠오르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내 팔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까지 자꾸 반복하시고 연습하셔야지만이 되는 거죠. 실제로 공을 잘 치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친 거예요." 이렇게. 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팔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팔을 자세히 뜯어서 보면 이러한 이 숨은 내용들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실체에 좀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그 가장 기초적인 지식들을 제가 오늘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니까 자꾸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